시구는 무더워서 끓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삼겹살의 상추값에 이제 물가가 비싸가지고 이제 밖에서 함부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밖에서 밥 먹기도 이제 겁나죠. 슈퍼에서 사와서 먹는 것도 정말 가격표를 여러 번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자하고 원금 감들하고 허덕이느라고 소비를 못하면서 합니다. 소비를요. 충격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추 하나에 1,000원 하던 게 3,500원, 4,500원까지 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오르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뭐 결국에는 상추 못 사 먹는 거죠. 그냥 고기만 먹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이제 고기도 이제 비싸서 못 먹는 거죠.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 한우를 수입산으로 바꾸고, 소고기 먹는 사람이 돼지고기 바꾸고, 삼겹살로 바꾸고, 삼겹살 먹는 사람들이 뭐 한돈에서 뭐 수입산으로 바꾸고, 냉장 먹는 사람이 냉동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돼지고기 못 먹고 닭고기 먹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뭐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고마울지도 모르는 거고 나중에는 풀떼기만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점점 이제 우리의 삶이 빡빡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 애들이 왜 그렇게 국수 후루룩 말아먹고 그냥 간단하게 세우는 게 일상이 됐을까? 왜 영양실조에 걸릴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나라 일본은 먹는 걸 싫어해서? 아니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지질공상이고 빡빡해지고 살벌해진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앞으로의 삶을 대응해 나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외식이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무조건 해먹는데요. 왜겠습니까? 비싸니까. 물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여행이나 가서 이제 그 현지에 우아한 뭐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뭐 외식도 즐기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허덕이며 사는 거죠. 정말 빡세게.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들더라는 겁니다. 나름 무덥고 밖에 돌아다니면 헥헥거리고 땀나고 이제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뭐 에어컨 틀려고 해도 전기세가 겁나가지고 뭐 드는 나라가 이웃 나라 일본이래요. 그나마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앞으로 가계부채나 이제 시중금리나 폭등하고 한국의 국가부채 뭐 기업부채 이제 계속 올라가면 늘어나면 이제 서민들에게 부담이 이제 다 증가되는 거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라고 하는 경제부총리 앉히자마자 무슨 짓부터 했습니까? 종부세부터 깎아줬어요.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부터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세금은 누구한테 메웁니까? 서민들한테. 뭐 결국에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아닌 기득권들, 재벌들, 족불가들을 추종하는 정부라는 거예요.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생각 없는 이들이 여전히 뭐 문재인 욕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문재인이 워낙 그전에 개혁하겠니 어쩌겠니 말만 해놓고 하지 않았던 그런 짓거리들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건국 이래 최악의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처먹는 이유도 처먹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거대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저 썩은 놈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배명령 저지르고 온갖 협작들을 벌렸던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가계부채가 너무 심하죠. 무슨 놈의 청년들한테 전자금 대출을 5억씩 7억씩 해준 게 제정신이었냐고요. 그걸로 다 시가 거품 다 만든 거죠. 부동산 교란 세력들 하나도 처벌하지 않고 어물쩡 처벌하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고 뭐 핀셋 규제니 어쩌니 개소리만 하면서 나라를 전부 다 망쳐놨죠. 지금은 이제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날이 더워가지고 난리랍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농작물들이 제대로 이제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올리브유도 이제 엄청 가격이 오른다 그러고 그냥 큰일이죠, 큰일. 이제 콩기름, 설탕, 카카오, 쌀값 뭐 다 오른답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면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설탕 가격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답니다. 아유, 큰일이죠, 큰일. 이제 점점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잘 궁리해야 됩니다. 잘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산다라는 게 남들보다 멋있게 그럴싸하게 우아하게 사는 걸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밥을 굶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힘들어할 때 그래도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그들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만 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겁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려나. 교통비 올라가고 뭐 이래저래 더 힘드니까요. 참 걱정이죠. 물가도 치솟고 아파트값 뻥튀기에 있고 나라는 더 엉망이고 한국은 빚의 속도로 망해가고 있고 참 걱정이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무정부시대 각자 더 생활하려고 하는데 참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 지하철 연착되고 뭐 뛰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참 걱정이죠.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걸까요? 조용히 어떤 식으로든 삶을 잘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지를 또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금절약하고 아끼고 착실하게 사는 거하고 욕심 안 부리는 거. 이게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힘든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조심하고 낮은 자세를 지내고 입 다물고 남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선을 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삶을 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어려운 처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많이 어려운 많이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달부터 경제위기가 온다는 얘기도 많고 이래저래 많이 어수선합니다. 추석 이후에 사람들을 많이 자를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내년 연초 되면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좀 두고 보자고요. 절대로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잘 갖추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급나는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거지 않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몰라갈지 모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